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코스닥 2분기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것. 한국투자증권은 19일 코스닥의 추가 상승이 2분기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대준 연구원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코스피 저평가 종목에만 쏠려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수익률 측면에서 코스닥이 빠르게 코스피의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TV 팬덤 고려하면 멀티플 저평가, 목표가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신한투자증권은 아프리카TV 매출과 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았다면서 실적 추정치 조정에 따라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카카오, 올해 본업이 이끄는 실적 회복 기대, 목표가 상향. 신한투자증권이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5천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9일 강서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카카오의 영업수익은 2조 1,711억, 영업이익은 1,892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효율 높은 광고 상품 수요 증가와 엔터테인먼트와 엔터프라이즈 중심의 구조 조정, 상여금 환급이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도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이 6월로 후퇴하면서 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S&P 500 지수는 5천 선을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상승 랠리에는 제동이 걸렸다라는 판단이고요.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펀더멘탈 바뀐 데 대한 추세 전환일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코스피 1% 넘게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하락해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양시장 수급도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한 반면 코스닥은 매도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치들 지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혼조 흐름을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스피는 0.2%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며 2,654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42% 약보합권에서 853포인트 선을 기록할 것을 보여집니다. 우선은 양 시장이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14% 상승하면서 72,9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반면에 0.54%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각각 강보합권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97% 약 1% 가까이 내림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8%,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도 내림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아가 0.78%, LG화학은 무려 2% 가까이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2%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가 1.75% 그리고 알테오젠이 1.43%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HPSP가 2%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엔캠이 오늘 3% 하락,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14%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34%, 리노공업은 0.72%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소식 전달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분위기 좀 넘어오는 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코스피 종목 좀 선택을 좀 했고요. 일단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8%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8%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기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72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추가적인 어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긴 했지만 충당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충당금들이 일시적이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이미 지나간 이슈고 26일 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어떤 주주 환원책, 최근에 또 삼성물산이 아시겠지만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좀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어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들 속에서 삼성증권도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4분기에는 조금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4,000원 정도 설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9,000원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와 있기 때문에 네네. 퀄러티 있는 이름을 가진 회사,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가는 회사, 그중에 삼성증권 오늘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서도 관심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카카오라는 종목입니다. 네이버 대비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소외가 됐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게 되면서 시선이 네이버에서 카카오 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892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가량 성장했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8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 부분들, 톡비즈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도 1조 1,217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19% 성장,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재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여전히 컨텐츠 사업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2019년도에 카카오가 컨텐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주가 랠리가 있었던 경험치를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SM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뮤직 부분의 어떤 컨텐츠 매출도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매출,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조금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좋긴 나긴 했지만은 비용 부분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비용 통제를 강화를 해 나가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좀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7만 원 부분까지 어떤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9,000원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많은 기대가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6,000원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 보일 것으로 보여졌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엇갈린 채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환율 1,333원입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3달러,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26달러 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원 선에서 무난하게 안착한 모습입니다. 52,24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 2월 말로 예정된 밸류 프로그램이 부처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사와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등 저 PBR 그리고 고 ROE 종목군들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0.16% 상승하면서 2,653포인트 선에서 시작합니다. 코스닥은 0.39% 내림세 연출하면서 854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양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찾아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2.44% 시초부터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7,30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TCC 스틸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양산한다라는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7,300원에서 시작합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6,80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 공정을 이용한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0.5% 소폭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3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지난해 영업이익 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나 뛰었다라는 좋은 소식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오셈입니다. 3.45% 시초부터 3% 넘게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98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삼성과 손잡고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CXL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은 하락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렌시스입니다. 시초부터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34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예고하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장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캠트로스입니다. 1.62%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8,170원에서 시작합니다. 캠트로스 한 주간 23%나 급등했습니다. 배터리 3사가 LFP 개발에 첨가제를 공급한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인성정보입니다.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5,09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인성정보는 전공의 파업의 원격 의료 관련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방향성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시초부터 5% 넘게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8,82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보화 디지털 전환 사업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전공의 파업에 대한 원격 의료 관련주로 함께 상승받으면서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케어랩스입니다. 아직까지 좀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이너스권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73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케어랩스, 이 의사 집단 파업에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환자와 병원 연계 플랫폼 굿닥에 대한 그런 플랫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방향성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도 상승과 하락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오늘 상승 흐름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오늘 상장한 종목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조 기업이고요. 코스닥에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특화된 DDIC 관련 제품을 설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시초부터 26% 가격에 올라가면서 27%까지 뛰었고요. 46,95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상장한 반도체 종목 다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하고 4분 30초 정도 흐르고 있네요. 관심 주식 계속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을 시작을 했네요. 0.2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HLB 최근에 계속적으로 투기적인 매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강보합으로 시작을 해 봅니다. 선암 위에 신성 델타테크 오늘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현대차는 보합이네요. 여기에 지금 관심 주식에 뜨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금융주가 강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12위에 지금 에코프로 BM 오늘은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으나 14위에 에코프로 머티도 한 3%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좀 장 초반에는 약하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 2,000 계약 정도 순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으나 장 초반보다 약간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790억 순매수 코스닥 202억 순매수.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아주 순매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쪽에 관련된 종목 쪽으로 순매수세가 강하게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프로그램 매수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억 정도 프로그램 들어오는데 크게 큰 숫자는 아니죠. SK하이닉스도 4억 정도에서 플러스 4에서 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마이너스권입니다. 현대차, 기아 여기도 뭐 밸류 프로그램의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현대차, 기아 여전히 그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4%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고 PER, PBR로 보셔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도 좋고 시장에서 포지션이 점점점 강화되는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조금 힘을 내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빠지면서 같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2%, 3%대 좀 하락이네요. 프로그램에서는 약하게나마 지금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에서 HLB, 엔캠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파란 그 색깔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1등에는 오늘 하나금융주입니다. 저희가 센티멘탈 펀드멘탈 코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금융주, 삼성물산, 뭐 오늘 KT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시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 그리고 퀄러티가 좋은 회사 이런 회사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딱 찍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하나금융주지 오늘 111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신한지주가 2등입니다. 79억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2% 올라가고 있고 삼성물산도 상당히 핵심 중에 하나죠. 40억 들어오면서 3.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SK도 최근에 뭐 왈가왈부 상당히 노이즈가 많은 회사입니다만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36억 정도 들어오면서 4.9%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프로그램 순매수 에코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3.3% 내려가고 있고 제주반도체 오픈했지 39억, 18억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각각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 상입니다. 현대차 마이너스로 돌았네요. 65억 프로그램 순매도 들어오면서 0.4% 내려가고 있고 네이버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올라갈 듯 하는데 안 올라가네요. 프로그램 순매도 34억 정도 나옵니다. 오늘 0.2%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에 NHN KCP 32억 정도 들어옵니다만은 주가는 6.8%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서남 오늘 상당히 강하네요. 10% 20억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운명이 좀 걸리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 쪽에 상당히 강한데 금융지주 강세 그리고 뭐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쪽에 강세 언제까지 갈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밸류 프로그램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6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6일 전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시장 현상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코스닥, 코스피 쪽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 강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주초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 프로그램 연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초에는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금융주라든지 유통주라든지 여기 연관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26일인데 왜 짧게 봐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월 말부터 이미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같은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이게 이슈였던 초반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밸류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순환이 좀 발생이 될 건데 어쨌든 뭐 결론은 주초에는 이 밸류 프로그램과 연관된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 쪽을 보는 게 일단은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좀 짧은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 그 정도 짚어봤고 이제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쪽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뭐 잘 나와도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시장의 반응이 좀 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와 있다. 그리고 포워드 PR로 봤을 때 뭐 벌써 36배 정도로 가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엔비디아하고 MS하고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종목의 추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연속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도 감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이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주초에 짧은 순환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초에는 밸류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다가 엔비디아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자연스럽게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또 이전을 분위기가 좀 이전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시장 순환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가는 그런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이라든지 뭐 CX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이쪽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드시 소부장 쪽으로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제 여담이지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종목들 좀 시세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 타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시라는 말씀도 좀 여담으로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걸 좀 긍정적으로 네네. 좀 해석을 해 주셨고요. 자, 방산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보니까 LIG 넥스원도 2.9%,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2%, 현대로템 1.9%, 방산 쪽이 뭐 아주 지치지 않고 뭐 금년에 업종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산 네.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문제지 저는 전고점 돌파 분명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고가가 15만 5천 원 정도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14만 5천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K9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푸틴의 위협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 이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트럼프 어떤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토의 어떤 방위 분담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국방력 강화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쪽으로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위에 있는 한국의 어떤 방산 기업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현대로템 그리고 이어서 L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저는 다시 한번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은 업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방산을 좋게 보느냐?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좋게 보는 것 좀 하나 네.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전력 인프라 쪽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네. 야, 오늘도 3.3% 올라가네요. 오늘 올라가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뭐 0.9%, LS 2.1%, 재룡전기 뭐 효상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계속적으로 미국 쪽이 계속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독 현대 일렉트릭만 현재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굳이 LS 일렉트릭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게 중소형이냐 대형이냐 따라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쪽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연관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주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소형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신공장이라든지 그리고 2차 신공장 조금 노이즈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조금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현대 일렉트릭은 무풍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달리는 말이다.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리스크가 나올 때까지 이 종목은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실적 모멘텀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뭐 좀 속된 편이긴 하지만 수주가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잘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13만 원, 15만 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가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첫 나오셨는데 오늘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세요? 우선 지난 금요일이죠. PPI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코스피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이유가 26일 세부 지침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기업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 세부 지침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시초에 좀 이어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당분간 옥석거리기 관점 안에서는 단순하게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개별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모멘텀들 또는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차별화 부분 때문에 어떤 수급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 종목별의 어떤 차별화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에 개인들은 계속 아마 또 팔고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면 너무 빨리 팔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일단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1월 주가의 추이를 좀 봤을 때는 1월 중순까지 코스닥 지표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코스닥 수급이 좀 더 강했고 여기서는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 수급들을 좀 모두 다 좀 끌고 갔던 형국이었다면 2월 주가 추이에서는 대형주 수급이 몰려왔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주도주가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덜 주목받았던 섹터들이 이제 좀 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증시의 왜곡 현상들이 좀 더 완화되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관점보다는 우리가 좀 눈높이 관점에서 그동안 반도체 섹터라든가 기타 2차전지 섹터가 오른 만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저PBR 종목들이 이제 그 가치 반영을 일부 좀 마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부분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실적이 관련된 어떤 연동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의 어떤 비례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추정해서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장 섹터 안에 있는 이 저PBR 종목들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다음 주 월요일 나오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 SK스퀘어 5종목이네요. 어느 거 좀 볼까요? 예, 저는 지금 한국전력을 좀 보고 있는데 상당하네요. 네네, 오늘 7.8%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3분기에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으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 순실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고 올해 23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이슈,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슈가 전력기금을 징수하겠다, 3조 2천억 원을 좀 목표로 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만성 적자라는 어떤 오명들을 좀 씻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동안 좀 주가에 좀 덜 반영됐던 측면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 PBR 관련된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틸리티 업종 안에서도 오늘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의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23일 실적 발표 안에서 4분기 실적 기조가 얼마만큼에 대한 많은 기조, 이게 지금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이익 기조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4분기에도 이익 기조를 좀 전망하는 어떤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간 수급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같이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7%씩 올라가고 좀 8% 갔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6,946계약 사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코스피 쪽 강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 실시간 상승률 상해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유비케어, NHN, KCP, 에코앤드림, 클리오, 루니 이렇게 5가지네요.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예, 저는 클리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를 했던 클리오 지금 현재 2.5%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2.3%대 상승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조,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여기서 4분기에 대한 기조는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처럼 예상보다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했고 여기서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에 대한 목표치가 14% 정도 좀 상회했다는 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지표 안에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수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어떤 상승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주 거래일 정도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보면 일단 실적 기대감들 모두 선반영된 측면도 있었고 올해 북미향 수출 기조라든가 인디 브랜드의 약조, 여기서 색조 브랜드에 대한 이 고객사 확보들이 좀 더 커진다는 점. 공교롭게도 1월 수출 데이터가 중국향 비중이 매출 회복을 이뤄냈다는 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지표 안에서 화장품 섹터 올해 상반기에도 좀 견고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리오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우선은 정치 테마 이슈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17% 넘게 오르면서 18,26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급등주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에 22% 넘게 급등했고요. 7,000원 선 채 돌파했습니다. 의사 집단 파업에 의료대란 조짐이 보이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우선 22% 넘게 급등하면서 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급등주는 유비케어입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52주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한 주간 30% 넘게 껑충 튀었습니다. 15% 넘게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7,1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고바이오입니다. 자회사 RM생명과학이 사우디 의료기기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22% 급등하면서 62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현재 29.9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한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43,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네, 급등주 살펴보고 있는 동안 외국인들 선물 더 매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7,279 계약까지 늘어났네요. 자, 오늘 코스피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오신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ISC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따라가자라고 좀 따라가자. 네, 우선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오늘은 다소 좀 약세의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선 ISC가 지난주 실적 발표를 좀 이뤄냈고 연간 매출의 경우에는 1,40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1.6%가 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0.8%가 좀 감소했는데 이게 연간 수치로 보면 업황 회복에 대한 더딘 이유, 이 부분이 어떤 실적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네. 3분기 기점에서에 대한 실적을 좀 개별적으로 좀 본다면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다는 긍정적인 좀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주력 부분이 이 메모리향 이 반도체 부분에 들어가는 이 테스트 소켓 부분이 일단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 상반기에 감소 요인이 좀 있었지만 3분기 이후에는 비메모리향에 대한 어떤 이 소켓 테스트 부분에 대한 매출 호조 부분이 실적 상승을 좀 견인했고 3분기에 151억 원의 일회성 비용들이 영업이익의 어떤 감소 효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차지한다면 4분기 연간 영업이익의 폭은 298억 원으로 좀 늘어난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양호했던 부분들, 상반기에 비교적 저조했던 업황 회복이 3분기를 기점으로 4분기 흑자전을 좀 이뤄냈고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매출 비중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전체 이 상반기의 어떤 이 캐파 부분을 좀 보면 연간 캐파 부분 안에서는 시장 점유율 90%를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용 데이터 센터향 매출 부분 이외에 AI 칩 테스트 여기에 관련된 패키징 이 턴키 안에 들어가는 이 테스트 소켓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올해 2024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 기조 달성도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매출액 2,595원을 좀 전망을 했었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881억 원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2023년도에 대한 이 수치와 좀 대비해 보면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세가 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AI 칩 개화 안에서 그리고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좀 도입하고 있는 ISC가 SKC를 최대 주주로 맞은 이후에 외형 확장 관점에서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저는 7만 4천 원 미만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저는 목표가 9만 4천 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 6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사실은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 염두를 두고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네네. 그쪽에 같은 선상에서 IT 쪽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좀 물은 것도 하나는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금융지주 쪽이나 이쪽 뭐 퀄리티 있는 회사들로 계속 가면서 네네. 이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좀 절로 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이 오를 때는 반도체 섹터가 좀 빠졌고 네. 반대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 반도체로 좀 수급이 좀 이전됐던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 시장의 주도지가 반도체 섹터가 또 대형주에서 또 강하냐 이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된 부분들은 단기 이벤트 26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 지침 관련된 이 기대감들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를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저는 변곡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슈를 좀 동반해서 올랐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상당히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이후에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이 저는 쏟아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관련해서는 여기서 반도체 섹터가 한 번쯤 더 조정을 좀 받는다면 단순하게 온디바이스 AI, 뭐 온센서 AI처럼 뭐 단순한 테마성 수급보다는 2024년도에 실적과 연동해서 올해 얼마만큼 큰 폭의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차별화 조건으로 낙폭과대 종목 선별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ISC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가 있으니까 좀 저점에서 사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뭐 오늘 뭐 최고네요. 잘 골라오셨네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일단 따라가자라고 좀 따라가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른 코너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17만 1,700원 신고가 갱신을 좀 했었고요. 우선 이 단순하게 우리가 삼성물산이 저가 구간에서 굉장히 좀 많은 폭의 단기 상승을 좀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아유, 차트 보면 뭐 그렇죠. 숨도 못 쉬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삼성물산 주가가 왜 오르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들을 좀 봤을 때는 네. 삼성그룹 안에 있는 사법 리스크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개편 이 안에서에 대한 사업 재편도 굉장히 좀 더디게 좀 이루어진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 저 PBR 관련된 이 수급 유입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관점에서는요. 이 우선주를 올해 안에 전량 소각을 하고요. 자사주 780만 주를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좀 소각한다고 지금 계획을 좀 발표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주당 최소 2,000원, 연간으로 따지면은 전체 7천억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어떤 재원을 배당으로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동주의 펀드 5군데가 배당 금액을 늘려라 또는 자사주 취득 금액을 좀 더 많이 늘려달라는 좀 요구가 있었고 단체로 몰려갔죠. 그렇죠. 이 이슈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추가적인 어떤 이 상승을 좀 더 이끄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올해 5천억 원 규모를 자사주로 신규로 좀 편입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고요. 보통주 4,500원 그리고 우선주는 7,400원을 좀 요구했는데 전체 재원에서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추가로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기주총에서 과연 이 안건이 좀 받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 지분율이 1%밖에 안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큰 영향은 좀 없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지표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행동주의 펀드들이 달려갔어요. 이거 뭐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울프팩.
그 늑대들이 뭐 공격할 때 보면 혼자 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무리를 지어가지고 가서 이제 주주 제한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주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순자산 가치 NAV라고 이제 얘기를 네네. 하는데 그거 대비해서 예전에는 할인율이 한 60%까지 벌어져 있다가 네네. 최근에 40%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더 줄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줄 수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선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받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지주사 대비 안에서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좀 대표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고 여기서 관련돼선 삼성물산 안에서의 굉장히 좀 다양한 산업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재평 관점 안에서도 사업을 좀 떼내서 좀 분할하는 효과들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작업들도 향후의 중장기 전망 안에서는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안에서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가치 반영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빌미로 조금 더 업사이드 요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세인 삼성물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클리오인데요.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클리오,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색조, 기초 다 잡아보자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과 화장도구 수출과 수입, 판매,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 브랜드인 클리오를 중심으로 페리페라, 구달 등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색조가 47%, 베이스 27%, 스킨케어 24%로 구성되어 있네요. 기대치에 부합한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클리오는 2023년 4분기 연결 매출액은 897억 원,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종전 추정 영업이익을 상회했고요. 높아진 영업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리브영 외형 확대에 힘입어서 H&B 매출액이 21%나 넘게 증가했고요. 자사몰과 제휴몰 매출 성장으로 온라인 매출액은 31%나 성장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살펴보시면 아마존에서 구달 청귤 비타시 세럼 판매 호조로 미국 매출액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타임넘버, 심플레인 등으로부터 브랜드 다각화와 국내 신제품을 동시 발매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출은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색조와 기초를 다 잡아보자라는 게 이번 클리오의 목표인데요. 2024년 매출액은 3,950억 원, 영업이익은 46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올리브영의 외형 확대뿐만 아니라 구달을 중심으로 한 기초 매출 확대로 H&B 매출액은 21% 증가, 그리고 다이소 내 트윙클팝 카테고리 확대로 기타 오프라인 매출액 역시 23% 넘게 뜰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력 채널을 중심으로 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일본의 경우 신제품을 한일 동시 판매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다각화와 사업 전개 효율화로 2021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채널 확장보다는 제품군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목표 주가를 종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2022년 299억 원에 불과했었던 클리오의 대표 기초 브랜드 구달 매출액이 2023년 5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나 성장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드사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매출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킬러 제품 청귤 비타민C 세럼의 성과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 킬러 제품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제품 라인업 확대로 인해 2024년도에도 기초 제품의 고성장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클리오 3천억 돌파에 미샤도 약진, 1세대 로드숍의 기환이라는 기사 제목 한번 헤드라인을 살펴보실 텐데요. 과거 원 브랜드숍으로 성공한 1세대 로드숍에 볕이 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해외 공략 등으로 실적 개선 중에 있고요. 클리오와 미샤 등 1세대 로드숍 브랜드의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불황형 소비 대장으로도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불황형 소비에 딱 맞는다, 지금보다 60% 더 넘게 오른다라는 판단인데 불황형 소비가 대세인 흐름 속에서 대표되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출점과 신제품 효과로 고성장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 목표 주가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살펴보시면 우선 작년 7월 26일 최저점 17,040원 선에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올라서면서 지난번 1월 10일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구간 이후에는 조정을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1월 25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보험 쪽에서 매수세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조와 기초 다 잡아보자. 하나투자증권은 매수 의견을 보여주면서 5만 원대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봤습니다. 자, 클리오의 약진 앞으로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한 달 반 만에 2,660선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코스피 쪽 집중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삼성증권, 카카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따라가 말에서는 ISC, 삼성물산 두 종목도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정보 정책 관련으로 저 PBR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